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명성이 바닥을 뚫을 지경입니다. 얼마 전 체코 정부가 진행하던 8조 원대 원전 수주전에서 1대1로를 함께하고 있는 중국이 선정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었는데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체코가 중국을 원전 수주에서 제외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시진핑 주석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중국과 체코는 이 국가의 우정을 상징하는 어린이 애니메이션도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체코가 보여주는 행보는 시진핑 주석을 뒷목 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코가 갑자기 중국의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한국 기업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과 의리였습니다. 체코와의 의리는 한국이 과거 일제와 싸워 큰 승리를 거뒀던 봉오동 전투까지 이어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 나라는 단연 체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중국과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지만 한국 덕분에 최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어 크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글로벌 기업인 애플도 한국에 탈중국이 옳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애플 제품의 생산을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할 계획을 밝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과연 체코는 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한국과의 인연은 무엇인지와 이탈리아가 왜 한국에게 고마워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 애플이 왜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강한 동맹이라고 여겨지던 체코가 중국에게 등을 돌린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체코를 직접 방문하며 이 두 국가는 중국이 내세우는 1대1로 사업을 맺었는데요. 이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체코는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1대1로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하며 체코를 극찬했습니다. 그런 체코가 얼마 전 8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중국을 완전 배제하는 법안을 서명해 이둘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는 중국의 배제 이유를 국가안보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바꿔 말하면 중국의 진출이 체코에 상당한 위협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애써 침착한 반응을 보이며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체코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길 희망한다면서 상호 이익 원칙에 따른 기업 간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대한 동맹 확보라는 명목으로 체코의 비교적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체코는 좀 다릅니다. 체코는 대만과 접촉하며 중국과는 완전히 멀어지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체코가 중국의 1대1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한국은 밀라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체코 내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빠진 시점에서 두코바이 원전 사업을 놓고 한국 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공식화됐는데 한수원이 수주전에 실패하고 미국이나 프랑스가 원전 계약을 따게 되더라도 한국 기업은 결국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 화제의 한국 기업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원전 동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원전 설계 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약 40년 동안 원전 건설을 한 적이 없는데요. 때문에 높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춰 원전을 건설할 노하우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히 국내외 원전 건설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에 성공해 건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상태에다가 높은 건설 기술력까지 받쳐져 미국이 설계하면 한국이 만드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원전 수주를 위해 여러 기업들이 모여 팀코리아를 결성했고 100년 동안 원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 체코 내에서 한국의 마음이 많이 움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체코에 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이둘의 오랜 우정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체코의 첫 인연은 191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작나무 숲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자작나무 숲에서 체코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체코군은 무기를 조달받기 힘든 독립군들에게 당시 최신식 무기를 판매했고 체코가 판매한 무기들로 독립군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성과를 냈습니다. 체코가 일본의 눈을 피해 한국을 도운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독립군과의 거래는 일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는데요. 체코군은 유럽으로 무사히 돌아가려면 같은 연합국 소속인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체코군은 일본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몰래 한국과의 거래를 계속했으며 한국의 독립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체코가 독립군에게 판매한 무기는 모신나강 소총 2만여 정뿐만 아니라 맥심 기관총, 수류탄 등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일제 밀정들에게 체코군의 최신 무기가 독립군에 흘러들어가고 있음이 포착되고 일본은 체코군의 항의와 경고를 보내는데요. 일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도 압력을 가하지만 체코군의 무기 거래는 1920년 체코군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때까지 지속하며 남다른 의리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은혜와 원수를 절대 잊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체코와의 이런 우정으로 한국은 원전 수주가 이루어지면 100년간의 운영 지원을 약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체코 최대 언론사 노빈키는 기고문을 통해 원전 사업은 100년 사업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팀코리아를 선택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의 1대1로 협정을 깨고 한국에게 달려오는 국가는 단연 체코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도 코로나19 사태와 1대1로 사업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 한국 기업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이탈리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도시 아무 곳에서나 사진을 찍어도 화보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래된 역사 관광지가 많은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탈리아는 국내 주력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인 관광 산업에 치중하면서 인건비가 치솟았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 내 제조업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는 만성적인 국가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자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1대1로 협정을 맺어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1대1로를 통해 제조업을 살리고자 했지만 결국 관광업에 더욱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이탈리아에 1대1로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탈리아로 가는 항공편을 5배 증가시켜 3배가 넘는 관광객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서나 민폐를 일으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김없이 이탈리아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에 중국은 자국에 공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탈리아도 중국인 관광객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흔쾌히 승낙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큰 신뢰를 잃고 있음에도 중국과의 관광산업으로 큰 돈을 벌어 재정이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이 두 국가의 공생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이탈리아는 코로나 사태 발발 초기에 급속도로 퍼져 결국 국경을 닫았고 이에 많던 중국인 관광객과 공안들이 서둘러 이탈리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탈리아에 돈 없는 행동을 하는데 바로 코로나 발원지가 이탈리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먹고 살던 이탈리아는 자연스럽게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았으며 코로나 발원지라는 누명까지 쓰게 돼 국가 이미지 또한 최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의 작은 액션에도 이탈리아 경제가 휘청하는 것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최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주요 G7 정상회의 폐막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다자 간의 룰을 지키지 않는 전제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대1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EU와의 포괄적 투자 협정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동안 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중국의 동맹이었던 이탈리아가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자 유럽의회가 중국의 EU 인사에 대한 제재 해제 시까지 EU와 중국 간 투자 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한국의 자동차 기업과 관련 부품업체들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LG전자 등 해양광 패널 공급을 맡겨 친환경 에너지로 이탈리아 내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탈리아의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일자리를 준 한국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도 최근 중국의 불안한 정세와 전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안 되자 탈중국의 길을 선택하며 한국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애플은 한국 포스텍과 제휴를 맺어 애플 최초의 제조업 연구개발센터와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를 열겠다고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과 함께 중국 내 석탄 부족 상황과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신제품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어 날이 갈수록 손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국가 신뢰도와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해 애플은 세계 모범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을 파트너로 삼은 것인데요. 애플은 한국에서 인재들을 발굴할 계획으로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국의 학교 및 지방교육청과 협력해서 수천 대의 아이패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전국의 학교와 저소득층 가정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같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성실함에 투자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의 명성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하면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